2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래요. 자, 이 그림은 반달 돌칼을 말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돌칼. 반달 돌칼은 곡식을 딸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실 뽑을 때 사용했던 것은 신석기 때 사용한 가락바퀴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을 이용했고, 그다음 자루를 달아서 창처럼 사용한 것은 구석기 시대에 사용한 쓴배찌르개입니다. 자, 2번으로 볼게요. 2번.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의 그림이 나오고요. 무용도 그림이 나오네요. 수렵도와 무용도이네요. 굴식 돌방 무덤의 무덤 그림입니다. 자, 1번. 지방에 22다묘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는 것은 백제를 말하는 거죠. 백제 무령왕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를 운영한 것은 통일신라이죠. 그리고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한 것은 가야.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을 실시한 것은 고구려 고국천황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와 함께 갚는 그런 구율책이에요. 구율책.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고조선의 8조법이 나오네요. 계급 사회죠. 그래서 답은 2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고조선에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왕이 세운 비석은? 자, 화랑도를 개편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대가야를 정복한 왕이래요. 신라 진흥왕의 이야기이네요. 자, 신라 진흥왕은 신라를 세우고 함경도 지역까지 차지한 다음에 여러 가지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단양 적성비, 창녕 척경비, 북한산 순수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3번은 사택 지적비인데 이건 처음 봤을 거예요, 친구들이. 자, 이것은 백제 의자왕 때 사택 지적이라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한탄해서 불교에 귀의하고 싶은 마음을 불당과 탑을 건립하면서 요런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아닙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다음 가상 시나리오에 밑줄 그은 왕은 위례성이고요. 미추홀로 가셨던 비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온조가 되겠죠? 온조. 백제를 건국한 온조의 이야기가 됩니다. 6번. 가라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자, 친구들 잘 보세요.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요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 속천동 고분은 서울에 있죠. 그래서 서울 석천동 고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공주 무령왕릉이 맞아요. 전부 다 같은 백제에 있는 문화유산이 맞지만 위치를 잘못 표시한 거네요. 그래서 맞는 위치는 2번이 됩니다. 7번 볼게요. 다음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전투는? 고구려가 당의 침입을 물리치는 거네요. 그러면 성주와 백성들이 힘을 모아 당군을 물리친 안시성 전투가 되겠죠. 친구들, 관산성 전투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이어서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얻자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같이 빼앗아요. 그런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 성왕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왕이 관상선 전투를 일으켜서 진흥왕을 쳐들어갔어요. 그때 성왕이 관상선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관상선 전투예요.
매소성 전투는 신라의 삼국 통일 기억하지요? 나당 연합,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 전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죠. 그때 나당 전쟁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자, 충주성 전투는 고려가 몽골과 항쟁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무신 정권과 왕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사치를 부리면서 어, 8만 대장경, 불교의 힘으로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불교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서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몽골과의 항쟁을 계속했죠. 그때 김윤우 장군이 이끌어서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를 이깁니다. 그래서 충주성 전투는 고려와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네요. 그래서 발해 석등, 이불 병자상, 돌사자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발해의 유물입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대조영이 동모상에서 건국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것은 동해입니다. 동해 무천. 기억하죠? 자, 요것을 한번 볼게요. 친구들 여기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에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이 있죠. 여기에 자 부여 지역을 한번 볼게요. 부여 지역. 자 부여 지역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출도라는 땅이 있었어요. 이 사출도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대가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 풍습으로 껴목걸이와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엄격한 법인 일책 12법,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12배의 법, 12배를 책임져야 하는 일책 12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영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부여, 영고, 부영이가 고동을 먹고 동물을 만났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일단 부여를 계속할게요. 부여는 사출도는 대가들이 다스렸다. 그리고 대가들의 합으로 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왕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맹왕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천 행사는 12월에 영고라는 게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졸본 지역이고 주몽이 건국했으며 제천 행사로 10월 동맹이 있다. 제가 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무예를 숭상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등을 한다. 소옥제라는 풍습이 있다. 소옥이라는 집을 지어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소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옥저는 왕은 없고 군장이 지배했었는데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선진 문물 수용이 늦고 고구려 압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묘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 따로 없었어요. 동해도 마찬가지로 옥저와 함께 왕은 없고 군장이 지배했습니다. 제천 행사로 동해는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풍습으로는 책화와 족회원이 있어요. 책화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하는 풍습이죠. 그리고 조계호는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삼한 지역을 볼게요. 삼한 지역은 왕은 없고 군장이 지배해요. 천군이 소도를 관리해요. 그래서 정치가와 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분리사회예요. 소도라는 지역은 신성한 곳으로 그곳에 죄인이 숨어도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신성한 곳은 소대를 세워서 소도 입구에 두는 거죠. 그래서 소도라는 지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알려요. 삼한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가 2번 있다는 거죠. 자, 특히 변한 지역은 철이 풍부해서 화폐로 이용되거나 수출되기도 합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는 옥저와 동해죠. 선생님이
옥동자로 외우라 했죠.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 마한은 백제로 성장하고, 진하는 신라로 성장하고, 변하는 가야로 성장하게 되죠. 자, 요것들 위치 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리고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것은 신라의 일입니다. 신라의 일일.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것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의 업적이죠. 자, 9번을 볼게요. 밑줄 불상으로 오른 것은 경주에 있고 토암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사원이래요. 그것은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상이죠. 1번이 됩니다. 자, 2번은 백제서산 마의 삼존불상입니다. 3번은 고려 거죠. 자, 넘어갈게요. 10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당으로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하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해상무역을 주도했대요. 누구죠? 통일신라의 장보고의 일이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우상국을 정복한 시기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상국을 정복하게 했어요. 3번은 통일신라 이야기입니다.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다. 자, 이것은 육두품 출신의 최지원의 이야기예요. 최지원은 육두품이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당에서 빈곤과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입니다. 그렇지만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지만 신분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성여왕께 시무 10여 조를 올렸지만 채택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최지원은 굉장히 영재이고 수재이지만 나라의 신분제도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그런 불운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두품 출신으로 골품제에 의해서 손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황산벌 전투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나당 연합해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황산벌 전투가 있죠. 개벽은 5천 군사를 이끌고 신라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김유신이 막죠. 그래서 김유신이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자, 11번 볼게요. 가달에 일어난 순서대로 하면 고려를 건국하고 후백제 멸망 신라 항복이 있는데 고려 건국 후 신라가 항복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 그래서 후삼국이 통일하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그 다음에 후백제 분열, 그 다음에 신라 항복, 그 다음 후백제 멸망. 이렇게 되겠죠. 친구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교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왕은 광덕, 준풍, 연호를 사용했고 과거제를 시행했대요. 노비양금법 실시네요. 고려 광종의 이야기죠. 그래서 고려 광종 1번이 되겠고요. 3번 공민왕도 업적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민왕 업적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을 했어요.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4가지가 있죠. 친원파, 즉 권문세족을 제거했고 정동 행성을 폐지했으며 몽골풍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령 이북 지역인 즉 상성 총관부 지역을 회복했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전민 변정 도감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평민을 돌려주었죠. 그리고 신진 사대부를 기용함으로써 권문세족을 누를 수 있었어요. 자, 요렇게 공민왕의 업적을 알아봤습니다. 13번 밑줄근 행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고려 때 불교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연등회와 팔간회가 열렸죠. 그런데 이것이 연등회냐 팔간회냐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더불어 강조되었다. 그럼 팔간회죠. 그리고 송해 상인과 여진의 사신이 참석하는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불교는 물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어우러졌다. 1.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거 과거제를 얘기하죠. 제사장인 청군이에서 주관하여 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삼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자, 14번. 가에 들어갈 군사기구. 제주도에는 고려시대 유적지인 항파두리성이 있다.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이렇게 와서 몽골에 대항했대요. 삼별초 이야기하네요. 답은 3번. 자, 별기군은 뭐죠? 개항 이후에 새로운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 했어요.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난 건데 별기군과 구식군인을 차별 대우해서 일어난 거죠. 이모군란이. 자, 2번 별무반 볼까요? 별무반은 고려 초 거란이 1차, 2차, 3차 침략 후에 여진족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먼저 물리치고 동북 구성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여진족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고 계속 쳐들어와서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되죠. 그때 별무반입니다. 자, 장룡령 볼게요. 장룡령은 정조 때, 조선 정조 때 친위 부대입니다. 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놀이는, 자, 이 놀이의 설명은 벼슬살이를 하는 도표라는 뜻으로 승경도 놀이가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16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탑이네요. 친구들, 선생님이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탑은 어떻다 했죠? 다층이라 했죠. 무조건 높은 층은 전부 다 고려라고 보면 되죠. 현화사 7층 석탑,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 뭐죠? 답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높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불국사 다보탑은 신라잖아요. 우리 경제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분황사 모전석탑은 통일되기 이전에 신라 시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문왕이 문무왕을 기림해서 만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든 탑입니다.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17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기 위해 만든 거래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에 있대요. 이것은 8만 대장경판이죠. 답은 3번. 왕호 천축국전은 통일신라의 해초라는 스님이 인도를 여행하고 난 후에 견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외워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낸 건데 병인 양요 때 우리가 프랑스한테 뺏긴 유물이죠. 요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은 신라의 유물로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퍼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자, 삼국유사가 나왔어요. 니은의 가로 삼국유사. 고려 때 김부식이 아니라 일연이 편찬한 역사책이죠. 삼국유사. 김부식이 만든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성에서 동래를 거쳐 시모노세키, 그리고 오사카, 하마마스, 에도까지. 요건 통신사의 이동 경로죠. 답은 1번 학문과 기술을 전해주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본과 외교를 끊었다가 임진왜란 때 데리고 간 포로들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통신사를 다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전해줬대요. 자, 3번은 세키토기 제작에 영향을 준 것은 가야이고요. 처음으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것은 백제 노리사치계가 한 업적입니다. 자, 요것을 한번 잘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일본으로 전해진 삼국의 문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전해주었던 삼국의 문화를 한번 볼게요. 자, 백제는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해주었대요. 근초고왕 때 아지키와 왕인이 한항, 논어, 천자문을 전해주고 백제 성왕 때는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대요. 아까 말한 노리사치계 한 업적이에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일본에 뭘 전해주었느냐? 승려 해자가 일본 왕자 쇼토쿠 태자를 얘기해요. 스승이 되어서 일본이 불교와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승려 담징은 종이와 멍 만드는 기술, 그리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려주었고요.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뚝 쌓는 기술, 가야는 세기라는 일본 토기에 영향을 주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고구려와 일본의 그림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비슷한 모습으로 단지 재료만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방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20번 볼게요. 다음 탐구 주제에 대한 모둠별 발표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려의 대외 황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모둠의 권율의 행주 대첩은 조선시대 것 말이죠. 조선 임진왜란 때. 그래서 답이 4번 아닌 것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21.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지원이 청에서 보고 들은 걸 기록한 책이래요. 바로 열하일기가 되겠죠. 북학의는 박제가, 목민심서 정약용, 반개수록 유형원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경제생활. 이 문제는 정말 잘 나옵니다. 고려시대의 경제생활. 절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어 팔았고요. 송해, 인삼, 나전칠기 등을 수출했대요. 병란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어요. 1번은 상평통보가 널리 유행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23번. 밑줄근 전쟁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순신, 유성룡, 사명대사 등이 있었대요.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네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거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 이것은 사직단을 이야기하죠.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 25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쌀 100석을 내고 공명첩을 받기로 했대요. 아우, 당신도 이제 명예직이지만 벼슬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은 공명첩입니다. 빌공의 이름 명자. 이름을 비워두는 벼슬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 받을 때처럼 벼슬직을 내리는 첩에 이름만 비워두고 돈을 받고 그 벼슬직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뭐 토지나 인구에 관련된 문서가 불타면서 국가 재정이 확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명첩을 발행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있는 서민이, 돈 있는 평민 중에서 이런 것들을 사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평민이 부자 양반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고 양반들이 많아진 거네요. 그죠? 양반들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양반직을 사니까 양반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신분 제도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왔겠죠. 자, 26번을 볼게요. 2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바다를 표류하다가 제주대에 도착한 네덜란드인이 쓴 책이래요. 그것은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 자, 그 다음 27번.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우표의 주인공 훈민정음을 창제했대요. 그럼 세종대왕이네요. 세종대왕의 업적, 추국이, 농사직설, 삼강 행실도죠. 답은 3번 정조가 한 수원화성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이네요. 동학은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했고 용담유사라는 포교형 가사집이 있었으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을 강조했어요. 1번은 대종교의 설명입니다. 29번 이곳에 해당하는 기구 왕실도서관이래요. 정조네요. 규장각입니다. 다음 인물의 주인공은요. 고종의 아버지래요. 흥선대원군이네요. 흥선대원군이 한 일, 경복궁 중건, 비변사 배지, 척화비 건립, 지편선 설치는 세종이 한 일이죠. 자, 3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조선 후기 회화네요. 신윤복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신윤복은 여성의 그림이거나 아니면 여성과 양반의 남성이 함께 어울려 놓는 그림,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죠. 자, 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번은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인데요. 조선 전기 4대부 화가인 강희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의 회화와 조선 전기의 4대부 화가가 그린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위에 것은 서민 문화고요. 요것은 4대부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32번 볼게요.
상장을 받은 기관이에요.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했대요. 그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어디죠? 방문국이에요. 답은 3번. 광해원은 서양식 병원을 말하고 기기창은 무기 만드는 곳, 전황국은 화폐 만드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는 근대에 와서 새롭게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름이 변화되었어요. 33번. 외교사들을 파견한 배경이네요. 왜 헤이그 특사를 보냈죠? 을사늑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죠. 물론 일본이 방해해서 실패했지만 그 결과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었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었어요. 자, 3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어요. 김옥균 등 괴파가. 그것은 갑신정변이네요. 1884. 자,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죠. 답은 2번입니다. 1번 집강소에 설치한 것은 동학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천도교고 소년회를 조직했으며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들어는 어린이라는 잡지도 발행했어요. 방정환이 되겠네요. 자, 신채호 한번 봅시다. 신채호 잘 나옵니다. 신채호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이라는 위인전을 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선상고사는 역사책도 편찬했습니다. 안창호는 1907년 신민회를 창단했죠. 그리고 대성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무지 한 까닭에 나라를 뺏긴 거다. 그래서 국민을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36번.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하이에 있었고 김구 이승만 이동영 등이 있었고 외교활동 대일선전 보고 등이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네요. 한국광복권을 창설하였다. 맞죠? 40년 충칭에 한국광복군 창설했죠.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독립협회가 한 일이죠. 독립협회는 독립문과 만민공동회 개최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했어요.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앞장서서 만들었죠.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것은 1894년 전봉준의 업적이고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것은 1907년입니다. 37번. 하얼빈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네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나머지도 다 맞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자, 38번. 다음 회의가 있었던 시기를 연필해서 골라래요. 자, 우리가 1945년 8월에 광복을 했죠. 그리고 그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3국이니까 미국, 소련, 영국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린 결과로 한반도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2.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3. 신탁통치 결의. 자, 이것이 회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1946년 3월에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요것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 가지역. 그 다음 39번 볼게요. 사진으로 보는 90년대 대한민국이래요. 금융실면제 90년, 그 다음에 외환위기 97년, 호주제도 2005년,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이죠.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그래서 1988,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0번, 가나다르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에요.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은 91년, 남북 회담 최초 개최는 2000년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매기고 공부한 후에 자, 선생님이 불러준 거는 다 적습니다. 적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하고 다음 회 풀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다음에 29회 풀어볼게요.